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그 심화 세모에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메인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잠깐 여러분께 OT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심화반 설명회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심화 세모에게의 성격. 자, 1차 목적이에요, 2차 목적이에요. 1차를 합격하지 못하면 2차는 아예 기회 자체가 주지 않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기본적인 목표는 1차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연습서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2차 과목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벅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모에게 심화 사모의 강의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2차 공부할 내용에 약 케이스별로 좀 다를 거거든요. 주제별로 좀 다르겠지만 약 70%에서 80% 정도까지 커버하는 수준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2차 시험이나 아주 복잡한 어려운 문제, 요건 이제 스킵을 하고 대신에 주제별로 1차 시험 말 문제 관련된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 세모에게 강의나 심화 세모에게 강의의 교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차이가 바로 요거예요. 정규 세모에게는 2차생이나 유예생들 대상으로, 동차생이나 유예생 대상으로 해서 2차 문제를 다 푼다. 그리고 중요한 유예생 문제도 풀거든요. 근데 우리 심화반에서는 완전한 2차 복잡한 거 있죠. 이건 스킵을 하는 대신에 1차 시험 관련 말 문제 이것까지 같이 보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정의를 내린다라면 1.5차 성격이야. 1.5차. 1차 시험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2차 시험에 약 70에서 80% 정도를 커버하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개론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우리 이제 연습서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다 보면 아마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럼 자 어떤 분들이 수강 대상이 될 거냐? 자, 당연히 지금 여러분 실강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종합반을 들어가기 때문에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대상은 뭐냐면 여러분 당연히 세법 개론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간혹 세법 개론 없이 바로 심화에게 강의 들으신 분 있거든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세법 개론 공부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 자, 물론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이 세법 개론 공부한 내용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죠. 근데 잠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의를 이따가 강의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잠재는 되어 있지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세법 개론에서 공부한 내용을 썸머리를 가지고 주제별로 한번 리뷰를 할 거야. 빠르게 리뷰하고 주제별로 그리고 관련 연습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세법 개론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가 썸머리 가지고 정리할 거고 그 내용을 가지고 주제별로 공부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물론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제가 항상 세모에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든 과목의 공부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예습이야, 예습. 근데 여러분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게. 자, 이 연습서 문제 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시간의 효율성을 따져야 되잖아. 그래서 강의에 집중하세요. 일단 예습보다 효과는 예습이 좋습니다. 근데 시간 대비 결과물을 따져 볼 때 일단 강의 듣고 복습으로 정리하는 게 시간 대비 효율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혼자 공부하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립니다. 혼자 예습하게 되면.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자, 그러면 제가 강의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썸머리, 제가 S 동그라미 칠게요. 썸머리 정리하고 나서 우리 문제 풀 거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복습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 강의 복습을 할 때. 자, 뭐냐면 제가 썸머리 리뷰를 하는데 이거 기억이 나네? 그러면 썸머리를 먼저 복습할 때 썸머리를 먼저 보지 마시고요. 제가 강의 시간에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얼만큼 풀리는지. 그렇죠? 그래서 틀리는 포인트들이 되게 시험에서도 틀리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 썸머리를 그 다음에 정리하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썸머리 내용이 딱 와닿잖아. 그러면 이 방법이 좋아요. 이 방법이 문제부터 먼저 복습하고 풀이 복습하고 해다 보지 말고 일단은 한번 해보고 중간에 막히잖아.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럼 그때는 썸머리를 복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세요. 일단 강의를 듣는다. 강의를 듣고 나서
강의한 내용 썸머리부터 복습하고 문제를 푼다. 여러분 기본이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썸머리 강의를 하는데 와닿지가 않잖아. 그러면 썸머리부터 복습하셔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나서 관련 문제 푸는 거야. 강의 들은 내용.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강의를 듣는데 생각보다 많이 기억이 남네. 그리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는요. 바로 복습할 때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물론 제가 강의 시간에 틀어놓은 문제 있잖아. 근데 풀어보는데 안 풀린다. 그럼 뭐 봐야 돼? 손머리 보고 풀어야 돼요. 근데 풀린다. 그러면 풀리는데 몇 개 틀린다. 그러면 그 틀린 부분이 시험에 틀리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그 주제부터 손머리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복습할 때는 손머리 한번 쭉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 합격을 못하면 2차는 기회 자체가 안 주어져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어떤 순서로 먼저 진행할 거냐는 여러분 자기의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하세요. 절대로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아니, 나는 정말 기본을 모르겠네.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한테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공부 방법을 택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제가 연습지 잠깐 줘보실래요? 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아마 거의 원가 수준으로 연습지를 팔 거예요. 자, 처음 세무회계 공부를 하고 난 정말 처음이다. 그때는 이게 아까워요. 왜냐면 다 틀려갈 거잖아. 무슨 말이죠? 자, 그럼 일단 일반적 연습지에 써도 되고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연습할래. 그러면 저는 권하고 싶은 게 여러분 이거 여기 있죠? 여기다 연습을 하세요. 제가 강의할 때 당연히 2차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2차 답안 작성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실제 시험지에다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연습할 때 써보고 그리고 냉정하게 처음에는 대부분 틀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풀 때는요. 여러분이 첫 번째는 중간중간에 해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풀 때는 가급적이면 특히 부가치세 같은 경우는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풀리거든. 그러면 풀리고 나서 딱 푼 다음에 주기든 법이든 끝까지 푼 다음에 빨간색 펜 가지고 틀린 포인트를 그어놓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틀렸구나 해서 이걸 피드백 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2차 저도 유예를 했거든요. 자, 유예할 때는 정말 과목별로 연습지를 계속 썼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잠들기 전에 한 30분 복습을 뭐 했냐면 오늘 내가 푼 것 중에 빨간색 틀린 거 있죠. 오늘 봤기 때문에 이 빨간색이 뭐가 틀린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틀렸지 해서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복습 방법이야. 틀린 부분만 피드백하는 거. 저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정말 도움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세무회계 공부할 때는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2회독이나 3회독 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풀 때부터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괜찮겠다고 생각되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강의할 때 그런 말씀, 공부 방법, 이런 답안 작성 연습하는 방법도 따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저게 아까울 수 있어. 왜냐하면 잘 안 풀리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일반 연습지에 써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정도 풀이할 때부터는 저는 답안지 아니면 그래 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하겠다. 그렇게 저 연습지에 가급적이면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면 뭔가 제가 시험 공부한다는 느낌이 여러분 스스로 들 수가 있어요. 공부에도 조금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그렇게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썸머리부터 리뷰하고 그리고 문제 풀 거니까 결혼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안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시간이 여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도움이 돼요. 자, 뭐냐면 연습서 예습하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근데 여러분 내일 공부할 주제 오늘 저녁쯤에 뭐 한번 푸는 건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 세법 개론 공부할 때 제가 예제 풀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법 개론 내용을 전부 복습할 만한 시간이 없다니까 썸머리 리뷰할 거라고. 그러면 세법 개론 시간에 제가 몇 분 강조했을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강의 시간에 풀어드린 예제 그것만이라도 계속 정리하면 그 다음 스텝을 밟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내일 부가가치세 대손세 공제를 할 차례다. 그러면 세법 개론책에 강의 시간에 풀어드린 대손세 공제 예제 있잖아. 그건 복습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런 예제를 한번 하고 오면 그 다음 날 강의 듣는데 훨씬 수월할 거야. 그러니까 여력이 안 되면 그냥 오시고 안 되고 혹시 여력이 되면 내일 법인세법에 기부금 공부할 차례네. 그러면 기부금을 다 세법 개론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거라고. 그러면 세법 개론 시간에 기부금 예제 풀어드리는 거 하나 있을 거라는 거.
굳이 꼭 저하고 저한테 강의를 안 들으신 분, 다른 분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풀어드린 예제가 있을 거라고, 세법 결혼식에. 그거 정도 여력이 되면 한번 복습하고 오시면 아무래도 그 다음날 강의 따라가는 데는 수월할 겁니다. 근데 그거조차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오세요. 그냥 오시고 강의에 집중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썸머리 강의 듣는데 개념이 이해되네? 그러면 바로 문제 풀고 썸머리 리뷰하고, 난 썸머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썸머리 복습하고 문제 풀고, 그때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하시자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